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코인 시장은 얼마든지 급등 후에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곳인데요. 특히 최근에 한국 시장에서는 왜 조정에 더욱 크게 흔들렸었는지, 그리고 내년 경기 전망에 대한 제 생각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요. 저는 지금은 여전히 향후 1, 2년간 큰 상승을 앞두고 준비하는 시기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렉트 캐피탈이라는 암호화폐 전문가의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 파란색 선이요. 각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반감기 날짜를 나타냅니다. 2016년에 두 번째 반감기가 있었고요. 세 번째 반감기 2020년, 네 번째 반감기 2024년 4월 예정이 돼 있죠. 그리고 반감기 직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별로 재미없는 경향이 있더라고 예전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때는 떨어졌던 기억이 확실히 나고요. 이때도 사실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그 직전에 2020년 그 3월에 코로나 빔이 와서 하루에 비트코인이 50% 넘게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 이상 빠질 게 없어서 좀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2024년 반감기 직후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초록색 구간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참고로요. 두 번째 반감기 때 상승률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이 높이가요. 상승 구간이. 그리고 2012년도는 제가 안 가져왔지만 더 높았을 겁니다. 근데 이 상승 구간이 줄고 더 줄어들고 2025년에는 아마도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상승폭은 좀 제한이 되고 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2024, 25년 이제 큰 상승을 앞두고 있지만은 그래도 급등 후에 조정이 나올 때마다 한국 시장이요. 유난히 저는 크게 동요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느낌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서 그냥 느낌으로 가지고만 있었죠. 근데요, 최근에 돈나무 언니의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보고서를 냈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를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찾았는데요. 한번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차트는요, 비트코인의 동향과 서양이 매월 코인을 뭐 사고 팔고 축적하는 데이터, 프라이스를 나타내는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초록색이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양, 그리고 이 파란색이 한국으로 대표되는 아시아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이 밤낮이 바뀌어 있잖아요. 한국이 자고 있을 때 미국은 일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여기 0%를 기준으로요. 요 위에 있으면 매수, 이 초록색이 위에 있다는 건 미국에서 샀다는 거죠. 요 밑에 있으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때는 이제 2021년 1월부터 차트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쌍고를 찍다가 이제 쭉쭉 떨어져서 테라루나 사태 겪고 FTX 겪다가 최근에 올라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 화살표를 한번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2021년 1월 달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별로 안 나실 겁니다. 왜냐면요. 한국 사람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 까만색 비트코인 가격이 별로 재미가 없었다. 근데 유독 미국 사람들은 이때 많이 샀었죠. 이걸 재밌게 보시려면 누가 더 잘하는지를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양이 잘하나 동양이 잘하나 여기는 한국 사람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관심 없을 땐 서양이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1년 4월에 알트 불장이 나올 때 그때서야 한국 사람들이 붙어서 사기 시작했다. 여기 보시면 다 나와 있죠. 그러다가 쭉쭉쭉 떨어져서 아마도 요때가 부다빔, 부처의 날 5월 18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요때 떨어질 때 누구 때문에 떨어졌나요? 미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팔았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차라리 이때 팔았으면 나아요. 버티고 버티다가 한국 사람들은 최저점에서 이렇게 판 경향이 있다. 여기 보시면 다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때만 해도 여기 미국 사람들이 또 많이 샀네요. 그러니까 최애 고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보면 현명한 판단이었죠. 미국 사람들이요. 그렇다가 한번 조금 내려왔다가 이제 드디어 한국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비트코인이 최고점 월드타임 하이를 기록했을 그때서야 한국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때보다 더 많이 산 거죠.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다가 이제 쭉쭉쭉 떨어지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시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다더라. 떨어지면 사야 되는데요. 팔고 있다더라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요. 미국 사람들이 사고 있네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올라도 이제 파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올라왔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쭉쭉쭉 떨어집니다. 테라루나 사태가 이때 겪었는데 이 테라루나 초기에는 미국 사람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차라리 이때 팔면 다행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최저점에서 요때 이제 어마어마하게 팔아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도 하나 또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고인물들, 코인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테라루나보다 FTX가 더욱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냐면요, 지하 1층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하 2층을 뚫고 가버렸잖아요. 저도 어려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는 파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왜요? 요때 다 팔고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남아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영상을 만들 때 궁금했던 하나가 있었는데요. FTX 관련 영상을 찍으면 조회수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저는 이상하다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요때는요, 사람들이 안 남아 있었던 겁니다. FTX가 심지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일반인 중에 너무 많더라. 근데 테라루나는 뭐 권도영이 한국 사람이기도 해서요. 이때 다 팔고 떠났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조회수가 나오더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횡보를 하고 떨어지다가 드디어 FTX 사태를 겪고 뭐 파는 사람이 없네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2023년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최저점을 찍고 근데 여기 볼록 빼꼼 나와 있는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 조금 특히 미국 사람이 많네요. 요 분들이요 정말 다시는 거의 오기 힘든 저점에 사신 분들이다. 그만큼 지금 투자가 매우 어렵고 힘들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 분들 굉장한 분들이다. 저점에 바이 더 딥을 제대로 하신 거죠. 스마트 머니다. 그러다가 요때만 사도 다행인 거죠. 이렇게 한번 크게 치고 올라왔는데 누가 샀나요? 올라올 때 수혜를 본 분들은 미국 사람이더라. 한국 사람은 별로 없죠. 이렇게 샀다가 이제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오를 때 삽니다. 한국 사람들 여기서부터는 중요합니다. 최근이기 때문에요. 오를 때 사서 여기 보시면 떨어질 때 팝니다. 오를 때 사서 떨어질 때 판다. 완전 반대로 하고 있죠. 떨어질 때 이 미국 사람들은 사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요때 팔고 있더라. 그러다가 다시 떨어질 때 샀죠. 여기 보시면 떨어질 때 팔았죠. 떨어질 때 사야 되는데 떨어질 때 한국 사람들은 팔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저점을 찍고 굉장히 크게 최근에 올라왔잖아요. 이때 한국 사람들이 다 달려붙었다. 다 달려붙어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샀다. 최근에 이런 기사 보셨잖아요. 원화가 테더나 이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을 앞지르고 거래량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한국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 데이터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힘들까요? 지금 내가 코인을 샀는데 최고점에 몽땅 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5%, 10%만 떨어져도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뭐 팔까 말까 하고 이렇게 동요를 한다는 겁니다. 뭐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르고 나니까 사서 들고 있지롱.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만 심지어 6.3%. 최근에는 이런 김치 프리미엄을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요. 12월 11일에 이랬었죠. 그런 식으로 한국 사람은 지금 최고점에 사서 더 오르길 기다리고 있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정도로 하고 뭐 어느 정도 질문에 대한 답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내년 경기 전망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하버드대 유명한 뭐 석학인가 봐요. 이 교수님이 얘기를 하기로 고금리의 후폭풍은 내년이 진짜다. 미국 성장률 1%로 추락할 것. 근데요, 제목만 보면 굉장히 공포스럽고 굉장히 안 좋아질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안 좋아지는 건 맞는데요. 제가 기사를 읽다가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이요. 뭐 중국도 어렵고 한국도 어렵고 개발도상국도 어렵고 소비도 뭐 다 위축이 되고 하는데 미국은 연착륙이 가능하겠다.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미국은 그래도 괜찮아. 근데 다른 나라들이 다 힘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럼 진짜 좋아진다는 건가 안 좋아진다는 건가 약간 긴가민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월가에서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확실해지는, 그러니까 내년 경기가 좀 위기가 찾아올 수 있겠구나 생각이 더 좀 확실하게 들었는데요. 몇 개만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 전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산운용사 중에 대표적인 블랙락에서요.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과 첫 번째 금리 인하 사이에 투자를 하셔야, 이때 사셔야
가장 보람찬 시기입니다. 뭐 1990년대 이후에 통계를 다 끌고 와가지고요. 이때 사셔야 합니다. 목 놓아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블랙락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골드만삭스에서도 연준 금리 인하 기대 재평가에 금리가 더 떨어질 거라는 거죠. 처음보다 더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에 주가 하락을 하시면 여러분들 사세요. 굉장히 느낌이 세하지 않습니까? 지금 월가에서요,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더딥 하세요, 여러분들. 내년에는 금리가 떨어져서 너무나도 좋아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조금 느낌이 이상한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미국 금리 차트로도 좀 더 이런 의견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금리 내년에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차트는 뭐냐면요. 이 페드가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찌 보면 도박사들인 거죠. 도박사들이 자기의 돈을 걸고 선물에 베팅, 금리에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좀 적당히 맞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선물에 베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이 보라색 선, 여기가 이제 2024년 1월입니다. 지금 금리 급격하게 올려서 5% 넘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1월부터 어떻게 될 건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라색 선은요, 4주 전에 예상을 했던 겁니다. 4주 전에만 해도 이렇게 좀 완만하게 떨어질 거야 예상을 했는데요. 2주 전이 되니까 빨간색 선입니다. 좀 더 금리 더 떨어질 것 같은데 한 거고요. 가장 최근에 금리 인하 시나리오를 보면 이 초록색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금리 크게 떨어질 거야 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금리가 더 떨어질 거야, 더 떨어질 거야, 이게 지금 주식시장이나 다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한 번 더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1번 구간에 있는 게 주식이 더 높을까요? 가격이요. 2번 구간에 있을 때 금리가 이렇게 막 떨어지기 시작할 때 주식이 더 높을까요? 제가 투자를 뭐라고 했나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에 파는 거다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힘들게 꾸역꾸역 어렵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고지가 코앞이다, 이제 떨어질 것 같아 할 때 기대감이 큰가요? 아니면 기대감이 현실로 돼서 금리가 떨어질 때 주가가 높을까요? 당연히 1번입니다. 그래서요, 그 증거로 지금이 사실 1번과 2번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미 주가는 천장을 뚫고 올라갔어요. S&P 500 지수가요. 올해는 당연하고요. 2022년 3월 이후로 최고 수준으로 마감했더라. 그리고 연합뉴스에서도 내년에 S&P 500 지수 5200 갈 것 같아. 왜냐? 연준이 금리 피벗 할 거잖아. 금리 인하 할 거잖아. 금리 월가에서도 사상 최고치 내년에 갈 거야. 5200이 아니라 5400까지 갈 걸. 한술 더 떠서요. 강세론자라고 불리죠. 야덴이라는 분은 내후년에 6000선마저 돌파할 것이다. 아, 느낌이 약간 세해지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고 언론에서 띄우고 있다는 거, 실제로 띄우는 게 아니라 실제 팩트가 그렇죠. 주가가 지금 최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년에 장기적으로 오르는 건 뭐 맞겠죠. 그러나 중간중간에 위기가 올 가능성도 지금 꽤 높아 보인다. 분명한 매매 금액과 대상, 그리고 매매 가격을 정해놓고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쉽게 휩쓸릴 수 있다. 우리 한국 휩쓸리는 거 아까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과한 욕심은 기다렸던 상승장 속에서 빚을 안깁니다. 수익이 아니고요. 빚을 안겨요. 아무리 24년 코인 시장이 오른다 치더라도요. 탐욕은 이를 그르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제가 한 예로, 제가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여러 투자 카톡방을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깜짝 놀라는 부동산 방에서 깜짝 놀랄 대화를 포착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동생이 있는데 마포 프루지오 어반피스에 생애 최초로 넣어서 덜컥 당첨이 됐어요. 근데 계약금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격은 28평인데 13억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의문. 돈이 없는데 왜 이걸 썼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계약금도 없는데 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심지어 13억입니다. 뭐 1,300만 원도 아니고요. 근데 사람들 댓글을 보고 더 깜짝 놀랐습니다. 무조건 가져가셔야 됩니다. 피 받고 분양권 파세요. 실거주 의무화라도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니 각오하고 수익을 창출하시는 게 좋아요. 각오하시고 붙잡고 가세요. 실거주 의무 안 지키다가 벌금 맞을 각오하고 들고 가라는 겁니다.
심지어 입주 시에 전세 가격이 13억 될 것 같아요. 가지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음, 코인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버텼던 2022년, 23년이 지나가고요. 드디어 기대하던 24, 25년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탐욕의 매도를 고려하고 공포에 매수하는 연습을 하셔서 기분 좋은 24년, 25년을 다들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